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시장님. 뭐 문자로 핸드폰 번호 알려주셔갖고 뭐 정책 제안을 하라 그래서 문자로 뭐 나이도 들고 이제 뭐 눈도 침침하고 문자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이재명 시장님이 좀 심각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우리나라의 그 조세,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조세 제도를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좀 공약으로, 뭐 공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신 분이니까 믿고 제가 설명드릴까 합니다. 문자로 뭐 몇 가지 올렸는데 문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전에 뭐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쓴 글도 있고 한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국민들이든 서민들이든 간에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된 이유, 그래서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존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번식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애를 안 낳잖아요. 이 문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뭐 벌이랑 소득이나 이런 거에 직업이나 이런 거 다 다르지만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니까요. 제일 문제가 뭘까요? 국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복지가 적어서일까요? 저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 만들어진 지 70년밖에 안 된 그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의 형태가 이 그간에 이제 한 70년 동안 잘못 발전되어 온 조세 제도 때문에 아주 국민들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간 GDP나 이런 것들은 발전했죠, 경제. 그런데 이제 문제적으로 가게가 빈곤해지고, 뭐 기업이 이제 뭐 특히 뭐 상위 기업들이 막대한 부를 쌓게 된 것들은 뭐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거의 후유증일 수 있죠. 그렇지만 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줄기차게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간접세, 저는 이런 간접세를 살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서민들을 주머니가 찰 기회를 안 주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저는 70년대 때 우리 80년대구나. 우리 중학교 그때는 정치 경제라는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이 하는 말 늘 간접세는 폐지돼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지금도 옳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한테, 특히 그 다음에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악질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재명 시장님이 얘기하는 뭐 억강부약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국가란 그 권력이 최대의 강자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예전에 뭐 군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성주들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권까지 보답해갖고 소수가 독점하는 게 되면은 빡빡해지지 않습니까? 다수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는 나머지 자기 밑에 있는 권력자들을, 그러니까 강한 자를 억제하고 대신 약한 자들을 계속 서포트해주는 정책을 펴는 억강부약의 정책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뭘로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안은 저는 조세 제도를 공정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재산과 부동산을 축적해온 기업들이 뭐 과거에 친일, 친미, 뭐 친독재 세력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을 리도 만무하고 이거를 법정 소송 가서 뺏어오기도 만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 그러니까 조세의 그 정의의 기본은 그거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소득이 많은 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한테 더 거둬서 덜 벌고 못 가진 자들에게 뭐 베풀란 얘기도 안 해요, 저는. 그거 갖고 국가 운영을 하시란 얘기예요, 저기는. 근데 뭐 아무나 개나 소나 아무나 그냥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인두씨에 걷듯이
그냥 융단 폭격적으로 이렇게 걷어들이는 간접세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때 만들어진 부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간접세 비율이 아마 우리 그 국가 예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할 거예요.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뭐 물론 스웨덴이나 이런 데들도 간접세 비율이 높죠. 그럼 걔네들 직접세를 다 걷고 나서 이제 나머지 돈이 모자르니까 사회복지를 더하기 위해서 간접세를 걷는 거는 찬성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사회복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간접세로만 국가 예산 절반 이상을 갈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 갖고는 빈부의 격차는 해소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악질적인 간접세의 총알은 저는 유류세라고 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 뭐 휘발유가 2,000원 넘어갈 때도 뭐 탄력세로 해갖고 빼먹고 휘발유가 뭐 원가 500원 이하로 떨어져도 1,500원대를 유지해요. 그만 한 3배 뛰게 하는 거죠.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전에 쓴 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하나를 소유하는 것이 웬간한 5억 10억짜리 아파트 소유하는 것만큼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런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잖아요. 그럼 한 번 살 때 부가세 내면 끝이죠. 그걸 아까 매년 자동차에 세금도 부과해요. 계속. 근데 세금도 그러면 공평하게 부과하든가 보험가액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한 5%라든가 뭐 10년 된 차, 20년 된 차도 그 자동차에 배기량으로 해갖고 세금을 매기잖아요. 이거 부동산처럼 계속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 이거 그냥 영원으로 감가상각되면은 빵으로 되는 이 소비재한테도 자동차를 계속 매겨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헌법소원 내에서 이제 만 12년 지난 차에 대해서 뭐 50% 경감한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뭐 1억짜리, 2억짜리 3000cc 승용차에 매기는 자동차세와 뭐 한 돈 2천만 원 하나 3000cc 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 똑같은 말이 됩니까 이게? 어차피 그 소유하는 물건 가치에 대해서 매긴다면 이 자동차세도 문제고요. 이것만 있으면 자동차세 하면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 넣으면 물론 뭐 가구에 따라서면 차 하나당 보통 한 달에 한 4, 50만 원 유류비를 쓸 거예요. 그럼 1년 600이죠? 그러면은 절반 정도 유류세로 떼간다 한 300만 원 국가에 내는 거예요. 간접세로. 정말 악질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물론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환경유연자 뭐 이래서 뭐 기름을 들 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입 안 하고 들 쓴다고 국제 유가가 뭐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들 씁니까? 어차피 수입해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뭐 에너지를 전략해서 가격을 높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차피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국민이 좀 자가 GV 소유는 뭐 50% 이상 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왕국이잖아요. 가구당 2대 넘어신 지 오래됐잖아요. 집은 없어도 편하게 자동차 몰고 좀 갈 곳 갑시다 좀. 그래서 지금 요즘 작년 내내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기 시작해갖고 뭐 1,500원대 넘어갔는데 솔직히 원가는 600원도 안 해요. 휘발유는 600원에 좀 타고 다닙시다.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정말 부러운 게 유류세예요. 미국은 유류세나 이런 데서 국민들한테 슈킹을 안 하잖아요. 그건 국가 경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직접 소세를 강하게 때린다는 얘기죠. 재산세 얘기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 한국의 10억짜리 주택을 소유하는 것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가진 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세법을 적용하죠. 10억에 대해서 미국은 얄짤없이 2% 냅니다, 연. 그럼 한 달 얼마 내요? 그렇죠? 그 1년에 연 2%면 한 2천만 원 내요, 10억짜리. 우리나라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다고 그래서 2천만 원 냅니까? 난리 나겠죠. 뭐 노무현 때 그 9억인가 6억 넘어가면 그것도 폐지됐잖아요.
그래 놓고 누구나 기름 넣고 다니는 자동차, 똥차든 좋은 차든 간에 똑같이 세금 매기는 이 정책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 저는 우리나라가 그 유류세만 철폐해도 이 나라에서 살겠어요. 미국 안 가고. 어? 이거부터 뭔가 꼬인 겁니다. 근데 간접세도 뭐 부가가치세 10% 얄짤없이 때리는데 이것도 점차 줄여야 돼요. 당장 폐지하기 어려우면은 뭐 1년에 1%씩 갖고 향후 10년간 제로 만드는 걸로 해서 공약 내거셔야 돼요. 그러면 모자른 세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세로 때려야죠. 법인세 올리고 이재명 시장님 얘기한 건 맞는 얘기예요. 많이 번 자한테 많이 걷어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를 통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사회에게 당연히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이 나라는 거꾸로 돼갖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의 무능입니다. 이게 세금을 직접 힘있고 돈 많은 자한테 뺏어올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나한테 국민 개나 소나 아무나한테 매기는 간접세로 연명하려는 이 나라는 개선이 돼야 돼요. 저는 이거를 노무현 시대에도 그렇게 뭐 얘기도 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노무현 김대중 때의 간접세 비율이 50%가 안 넘었어요. 근데 뭐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50%훅 넘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보면 왜 그들은 무능했을까라고 평가를 하죠. 그럼 과거 독재 정권 전두환 박정희 때는 부패하고 아주 나쁜 세력인데 성장이 그때는 10% 정도 이상 때렸으니까 그래서 유능해 보였던 거죠. 이들 세력이 절대 유능한 게 아니라. 그럼 노무현 때라든가 우리 IMF 때 성장률이 이제 7%에서 5% 다 떨어지니까 이제 노무현도 보면 정책이 실패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후보가 된다 해도 전 답답합니다. 노무현 시대 때 안 그랬어요? 가장 큰 건 또 김대중 시대 때. 근데 진짜 저러게 기회였잖아.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재벌 해체해버리고. 어? 그래야 되는데 그때 정책을 잘못 써서 무조건 기업을 살리자. 강한 놈 먼저 살리자. 국민 죽어라고 해고 국민한테 계속 불리한 제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복지를 해야 되겠길래. 그러니까 김대중 때 만들어낸 복지가 뭡니까 결국.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했잖아. 국민연금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그거 의료보험. 이것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거 난 국민연금 받을 생각도 안 해요.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소멸성인 의료보험도 5% 이상 내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이것도 뭐 조세를 떠나 이건 준조세예요. 그냥 뭐 한두 달 밀리면은 그냥 차압 들어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국민들이 돈이 주머니에 좀 차고 넘치도록 보호 좀 해주세요. 간접세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알아서 국가에 기부할 거 기부하고 경제에 잘 돌아가요. 이거를 모르고 왜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들 딱 보면은 야당 여당 다 똑같아요. 과거 386 운동권 똑같습니다. 뭐예요? 뭐 짱구 굴려갖고 어떻게든 간에 이 국가 예산 어디에 쓸 궁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생산적이지 않잖아요. 그나마 부패 안 하고 청렴하면 그나마 봐줄 거고 어디다 삽질을 하든 간에. 그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냐는 거죠. 국민들이 정치를 지금 뭐 박근혜 이런 게이트 터져갖고 그나마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갔죠. 저도 막 저혈당 오는데도 강남 여기서 이 양평에서 강암까지 얼마나 멉니까? 뭘 요구하겠어요? 박근혜 나쁜 년이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발 좀 우리나라 좀 제대로 좀 개혁 좀 해달라는 거. 개혁도 아니죠 이건. 아니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만큼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간접세가. 네? 요즘은 몇 개 붙이는 거 있지만 간접세 없애고 유류세 없애고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 서민들 좀 팍팍 윤활 좀 쳐주면 국가 경제 주머니에 돈이 찹니다.
그리고 직접 소세를 강하게 때리자죠. 예? 이재명 시장님 얘들 얘기하는 거 뭐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예산을 진짜 딴 데 삽질 안 하고 딴 데 안 쓰면은 진짜 50조 이상 세이브할 수 있죠. 어? 그거 갖고 국민 무료 의료 가능하잖아요. 그다음 무상 등록금도 가능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복지를 받는 게 있어야지 세금 내는 게 안 아깝죠. 이미 모든 국민들은 부가세, 그러니까 간접세로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자영업자의 세금 비율이 뭐 높지 않다. 자영업 하면서 쓰고 땡기고 하는 소비재로서 이미 세금을 다 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다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말은 어느 독재자들도 하고 새누리당 하고 야당하고 진보도 다 하는 얘기인데 공허할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그 여지껏 한 20년 동안 이 지도자들이 조세 문제 갖고 파고들어서 그걸 공정정대하게 적어도 OECD 표준만큼만 가자시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 정치가들은 뭡니까? 지돈 꼬라박으면서 정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지돈 갖고 하라 그래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얻는 눈먼 돈이라는 게 뭡니까? 간접세로 그냥 땡긴 돈을 펑펑 쓰잖아요. 어? 정말 이래서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혐오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이 나라한테 세금을 갖다 바치든 뺏기든 간에 리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 놓고 이것만 있습니까? 비싼 부동산, 주거 문제, 살인적인 교육비, 헬조선이 이거 3대 3종 시리즈 아닙니까? 이거를 해결한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두환 때 가해 폐지한 이거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80년대 나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인데 해야죠. 지금 사교육 철폐를 하면 뭐 반대부도 맞겠지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교육 철폐 그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한 30조 이상 세이브 되잖아요. 아니 우리끼리 박치고 고등학교 때까지 박치고 하면 뭐합니까? 세계 100위권 대학이 몇 개 없는 나라에서 국제 경쟁이 되냐고요. 이런 거 우리끼리 이거는 마치 고스톱 판돈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구루를 해서 이거 없애주시고요. 조세 부담료는 앞으로 더 늘어야죠. 그건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제대로 직접 조세를 제대로 걷고 어떤 세율에 있어서 적어도 뭐 OECD 평균 정도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나서 세수가 모자르면 국민들한테 조세를 더 부담시키면 돼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간접세로 절반 이상을 국가 세수를 땡기는 상황에서는 더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부합니다, 진짜. 이 나라에 뭐 세금 갖다 바쳐봤자 발전된 게 없고 있는 뭐 그런 정치가들 똥구멍으로 다 들어가고 부패를 하고 어떻게 해쳐먹고 지네끼리 해먹고 이거 약수단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님 정책을 뭘 하겠다는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 그렇지만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누가 내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거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 세금을 걸 때 국민들 주머니에서 뺏어가지 마시고 많이 갖고 그 사회 통해서 많이 번 자한테 뺏어갈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죠. 조세의 정의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억강부약의 첫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짧게 동영상 올리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 뭐 시간 나면 좀 구체적인 것들 이렇게 동영상을 더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사석에서 뵀으면 좋겠으면 제가 뭐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그나마 그래도 왜 제가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한 줄 알아요? 뭐 예전 잘 몰랐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 대신 해주잖아요. 그거 내 대변인이잖아. 내 대리인이고. 그거 나는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뭐 386이든 뭐든 뭐 딱
저는 여당이 돼도 야당이 돼도 나는 이 봤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때 잘 안 바뀌는 거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부패한 이 또 얼굴 탈받고 많은 그런 걔네들한테 또 정권을 또 맡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뜨뜻미지근한 개혁을 표방하는 뭐 야당 인사가 대통령 돼도 저는 바뀔 게 별로 없다고 봐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님이 희망인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해주시고 뭐 합법적인 선에서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될 것들은 조세 정책이에요. 국가 예산 빵꾸 나도 걷어들이면 되죠. 그간에 반세기 이상 안 걷었잖아요. 가진 자한테. 제가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 1가구 1주택은 뭐 세율 뭐 1% 2%로 올리고 1가구 2주택부터는 투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 10% 때리자고 주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뭐 계속 그래서 버티기 힘들었지만 진짜 저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경제정책을 했던 우리 진보든 뭐 386이든 간에 정말 신망입니다. 그거의 무능으로 인해서 하고 이명박이가 된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는 또 깔끔하게 해드시잖아요. 안 보이게 걸리지도 않게. 그 다음에 박근혜가 됐고 10년이잖아요. 10년 또 항상 보면 10년 걔네들이 다 뽑아먹고 죽 써놓고 거지같이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거 설거지하러 또 뭐 진보든 야당이든 이런 성향인 사람이 또 와서 설거지 하다 보면 끝나요. 그럼 제대로 된 정책에서 국민한테 베풀어 갖고 인기를 얻고 이래서 야당이 되고 이런 진보 인사가 된다는 그 성과를 가져오지를 못했잖아요. 노무현, 김대중 때. 이재명 시장님은 다를 거라 믿습니다. 언제 한번 사석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